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3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은 Chapter 4 11번째 시간입니다. 절 close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썸네일에 보여진 것처럼 close, 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배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절은 영어로 close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와 유사하지만 같지 않은 구, phrase도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close하고 phrase의 공통점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a group of words가 되겠습니다. 단어의 모음, 단어의 그룹, 즉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서 뭔가 뭉쳐진 표현을 절이라 또는 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은 구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만을 포함할 수 있는, 절만을 뜻할 수 있는 close를 뜻하는 영어적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요. A group of words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뭔가 덧붙여야 되겠죠? 아이고. includes a subject and a verb가 올바른 절을 영어로 정의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a group of words는 구와 같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포함하고 있어요. 절은 뭐와 뭐를 포함하고 있나요?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group of words인데 subject도 또 a verb도 없다면, 요 둘이 없다면 phrase가 되는 것이고요. subject와 verb를 include, 포함하고 있다면 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14번 예문입니다. 자, 일단 close는 main clause와 그리고 subordinate clause로 나뉠 수 있습니다. 또는 요것은 independent clause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요것은 위에 있는 independent와는 반대가 되는 dependent claus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main clause는 우리말로 주절이라고 하고, subordinate clause는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여기 이가 빠졌네요.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자, 주절이란 홀로 설 수 있는 문장,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independent라는 형용사를 써서 우리말로 하면 독립절? 뭐라고 그러죠? 또 dependent clause는 종속절의 다른 이름으로 의존하는 절? 뭔가 기댈 수 있는 주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independent clause라는 건 subordinate clause가 없이 얘 혼자 독야청청하게 쓰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주로가 아니라 이렇게 independent clause, main clause가 이렇게 뒤에 오면, 즉 dependent clause, 종속절이 먼저 오면 종속절의 끝을 알려주는 커마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After winning a gold medal in the Olympics, he became a national hero. 자, 그래서 종속절은 주절에 정보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냥 he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화자가 이야기를 한 거죠. 청자가 he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때 이런 문장을 쓰거나 말할 수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he became a national hero 라고 해도 되지만 이 he에 대한 정보를 종속절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완벽한 주어와 동사를 갖고 있는 종속절은 두 번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를 두면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그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종속절은 간단하게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즉, 주절의 he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잖아요. 그럴 때는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주절은 홀로 설 수 있는 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될 수 없죠. 종속절의 주어가 생략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렇게 분사로 바뀌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그대로, 접속사는 시간을 나타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 나중 일어났는지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after는 당연히 생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어와 같은 종속절의 주어는 이렇게 생략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After winning a gold medal in the Olympics, he became a national hero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시제편에서 제 시리즈 1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1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사건의 전유가 명확하게 이 after라는 접속사로 드러나기 때문에 종속절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고 주절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잖아요. 즉 종속절에서는 이 사람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이 한 사건이고 주절에 벌어진 사건은 국가적인 영웅이 된 게 이 주절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건의 선후 관계가 이 after라는 접속사 때문에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시제는 모두 다 과거 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 과거죠. 저는 V2라고 합니다. 과거입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먼저 따고 나서 그 결과 국가적인 영웅이 된 것이니까 여기에 완료 시제, 즉 과거 완료 시제, 과거보다 먼 과거 완료를 써야 엄밀히 따지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had won 블라블라가 돼야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 won은 V3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어체에서 또 그냥 글을 쓸 때에도 after라는 접속사 때문에 두 사건의 선후 관계가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둘 다 과거 시제를 써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시리즈 1 강의 녹화 때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자, 어쨌든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제 설명이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시제가 같기 때문에 과거 시제고 종속절도 과거고 주절도 과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분사 위닝으로만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예문을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접속사까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는 after의 의미, 종속절에 after를 넣어서 이해하면 자연스러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분사만 딸랑 종속절에 처음에 나오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따져보려고 할 때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절을 보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A 예문에서처럼 B와 C의 메인 클로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He became a national hero. 똑같잖아요. 즉 아까 A도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 번에
편집을 잠깐 지금 이렇게 잠깐 내릴게요. 그래야지 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조금 편집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요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의 after는 생략할 수 없어요. 요거는 사건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after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데 분사로 시작하는 종속절도 가능하거든요. 즉, 그래서 B처럼 When winning a gold medal in the Olympics, he became a national hero.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다. 이렇게 하려면 when을 써 넣는 거고요. 이렇게 when을 없애고 분사 구문으로 winning 블라블라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앞에 문장이 뭐 여러 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있고 바로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보면서 이게 접속사 when이 생략됐구나 아니면 since가 생략됐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딸랑 A, B, C만 있을 때는 즉 A는 당연히 after라는 접사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B와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전후관계 문맥을 따져서 이게 when이 생략된 것인지 since가 생략된 것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바로바로 캐치해내시려면 글을 많이 읽어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사구문이 들어있는 적어도 한 패러그래프 정도의 짧은 글이라도 여러 번 읽어보셨다면 쉽게 어떤 의미로 종속절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쨌든 저는 when으로 시작해서 분사구문이 이루어지고 when을 생략하는 경우 또 since로 시작해서 분사구문이 이루어지지만 since를 생략하는 경우의 예문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완벽한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When he won a gold medal in the Olympics 라고 종수절이 될 것이고요. 자, 이것은 since he won 블라블라가 되겠죠. 커마. 자, 그래서 since는 because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나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죠.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since는 because의 의미를 접속사로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는 좀 다른 예문인데요. D. Before being cast by Hitchcock, he was just an unknown actor. 자, 그래서 before, after하고 반대되는 얘기죠. 즉, 그가 이 사건이 여기에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고 주절의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히치코크에 의해서 캐스팅이 여기서 V3입니다. 과거 분사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히치콕에 의해서 캐스팅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완벽하게 고쳐보면 before he was cast by 밑에 써놨나요? 잠깐 밑에 좀 내려볼까요? 아니네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다시요. 자, 그래서 before being cast by Hitchcock라는 자, dependent clause를 완벽하게 주어 동사로 바꿔보면 before he was cast by H만 쓸게요. 그리고 주절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가 캐스팅 되기 전에 뽑히기 전에 배우로서 배역을 맡겨지기 전에 히치코크에 의해서 그는 just an unknown actor. 그는 단지 무명의 배우였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before라는 접속사로 인해서 두 사건의 전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둘 다 과거 시제로 종속절도 주절도 과거로 쓰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 설명은 또 아까 드렸던 설명과 유사한 것은 하지 않을게요. 자, he 갔기 때문에 종속절에 주어 생략되고, 자, 이것이 아까 원이 win이 된 것처럼 be에 ing를 붙여서 being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수동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되는 것입니다. cast는 과거, 과거 분사, 현재 다 똑같죠. 형태가요. 자, 그리고 갈게요. Although coming from a poor background, he acted like a nobleman. 요거 두 개가 이어진 문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although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요거는요. 자, 여기서는 원래는 although he came fro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lthough he came from a poor background. 비록 그는 가난한 배경 출신이지만, 즉 가정 배경이 가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넣어주는 게 더 정확한데, 요걸 빠뜨린 것 같아요. Although he came from a poor family background를 써줘야지 더 정확합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지, 가정 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난한 가정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의미죠. He acted like a nobleman. 귀족처럼 행동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요것은 despite라는 전치사 같은 의미예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요것은 접속사인 것이고요. although는, despite는 의미가 유사한 전치사가 되는 것입니다. 참, 뭐 어떤 건 접속사고 어떤 건 전치사라는 거죠. 그래서 despite 다음에 중요한 것은 he came from 이렇게 주어 동사를 쓸 수 없다는 거. although he came from도 되고 although coming from도 되지만 despite는 전치사니까 안 된다는 거. 요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주절은 똑같은 의미고요. 자, 그래서 주어 동사를 동일 주어 main clause와 주어가 같을 때 주어를 종속절에서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바꾼다. 물론 despite 다음엔 coming은 이거 동명사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말고 저 위에 문법학자들도 동사에 ing 붙은 형태, 동사에 ing가 붙는 형태를 그렇게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문법을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다, 분사다, 분사 구문을 시작하는 분사다, 이렇게 굳이 구별해서 정의 내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실 내용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문장 더 정리하고 오늘은 끝낼게요. While walking down the street, he was surrounded by a lot of people. 뭐뭐 하는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while 생략될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을 뜻하는 접속사고요. He was 생략된 거죠. 이것은 종속절에 진행형의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행형의 시제가 쓰여졌을 때는요. 이렇게 주절과 주어가 같으면 주어도 생략되고 또한 비동사도 생략돼서 이렇게 분사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접속사까지 생략되고요. 하지만 주절의 의미를 잘 봐서 또는 이 문장의 F문장의 앞과 F문장의 다음 문장을 잘 이해해서 이것이 주어와 같이 일어나는 동작을 종속절에 표현한 것이구나. 그래서 접속사를 살린다면 while이 맞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after 같은 접속사가 들어가면 좀 이해가 안 맞잖아요.
우리말로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 내려가는 동안 그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쭉 사람이 걸어 내려가면서 이 사람을 유명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몇 사람이 자 둘러쌌어요. 근데 더 내려갈 때 여러 사람이 둘러싸면서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떠오르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On arriving at the office. 여기까지가 dependent clause가 되겠죠. 종속절입니다. She turned on classical music and made coffee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종속절 as soon as라는 접속사가 쓰인 문장이 이렇게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주절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간발의 차로 두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종속절에는 as soon as라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요것과 똑같이 on이라는 전치사 쓰고 주어가 같을 때 생략하고 arrive를 같은 시제라고 봤을 때 arrive에 ing를 붙여서 arriving이라고 씁니다. 이때는 완료 시제가 쓰이는 것은 본 적이 없고요. on 그 다음에 동사의 ing 형태가 오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클래식 뮤직을 틀었고 커피를 만들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종속절에서 주어나 동사가 생략되거나 비동사의 경우엔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사의 ing 형태가 되거나 함으로써 간단하게 종속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복습 꼭 해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